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포 정수회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사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파의 진행과 반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입사파란 전압을 인가했을 때 부하 쪽으로, 선로 쪽으로 신호가 진행해 가는 것을 입사파라고 그러는데, 이 입사파는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전압은 이미 가해진 전압이고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지금 현재 여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전압이 V가 걸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여기는 전압이 제로인 상태로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전압이 걸리면은 처음에 여기 미소 구간 첫 인덕터에 전압이 걸리게 되겠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V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인덕턴스 성분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서 여기는 그냥 인덕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압 V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미소 구간 인덕터에 전압이 걸리게 되겠고, 전류는 아직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다시 전압은 V까지 상승되겠죠. 여기 인덕터는 이제 상실이 되겠고요. 전압은 여기도 V가 유지가 되겠고 여기도 V가 유지되겠죠. 여기도 전압 V가 걸렸으나 아직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 또 흐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인덕터는 이제 인덕터의 성질을 이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는 사라진 상태에서 전압 V가 나타나고 전류는 I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 V와 I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정해진다. 75옴 또는 50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구간을 미소 구간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미소 구간. 이 미소 구간의 특성 임피던스가 G0, 그죠? 또 여기 미소 구간도 G0. 이렇게 쭉 해서 전체가 G0라는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선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캐패시턴스가 좀 커졌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임피던스가 갑자기 쭉 G0로 가다가 쭉 낮아지겠죠.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서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가 발생하는 거죠. 입사파와 특성 임피던스의 관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입사된 전압파는 첫 미소 구간을 충전하고 만충전까지 다음 미소 구간 인덕턴스는 전류의 진행을 막았다가 다시 관성이 풀리게 되면은 다음 미소 캐패시터에 충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 말을 아까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방법으로 입사파가 진행해 간다 하는 것이고요. 반사파는 특성 임피던스의 성질 때문에 발생한다. 미소 구간의 T형 또는 파이형 회로가 갖는 임피던스가 G0이고 그 다음 미소 구간도 연속적으로 G0를 유지한다면은 전압 전류파는 동일한 비율로 흘러간다. 그죠? 쭉 전압 전류가 특성 임피던스가 동일할 때는 동일하게 일정한 전압하에서 일정한 전류가 쭉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특성 임피던스가 GR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렇게 갑자기 낮아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이 다음부터는 전류가 갑자기 많아지죠. 그죠?
캐파시터의 용량이 커지니까 충전 전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럼 전류가 갑자기 커지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낮아지겠죠. 예, 여기서. 근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여기서 이 구간의 특성 임피던스에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전류량은 많아지고 전압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됐던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반사되죠. 근데 반사되는 부분조차도 특성 임피던스의 룰에 따라서 V와 I의 비율이 G0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GR이 되겠죠. GR의 특성에, G0의 특성에 맞게 전압 전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GR의 특성에 맞게 전압 전류로 바뀌면서 그 변화된 나머지 부분은 다시 VR과 IR로 해서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되는 전압 전류의 비도 역시 특성 임피던스 이 선로의 G0에 따른다. 이쪽은 GR, 이쪽은 G0.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항상 요 반사점에 반사되는 요 순간에 입사 전압과 반사 전압은 이 경계면에서는 G0 쪽 전압, 이쪽 전압, 또 GR 쪽 전압이 이제 여기 경계면에서는 같겠죠. 입사 전압과 반사 전압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전류의 경우에는 입사 전류 마이너스 반사 전류인데 전류 역시도 G0 쪽 전류와 CR 쪽 전류는 같게 된다. 그렇겠죠. 여기 붙어 있는데 전압이든 전류든 다를 수 없겠죠. 직류를 통해 분석해보는 입사파와 반사파. 우리는 RF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직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RF를 공부하는데 RF는 뭐 반사파가 생기면은 정제파도 나타나고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아직 처음부터 정제파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기본적인 그 이론을 좀 더 여러분이 익히고 난 다음에 RF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선로를 흐르는 전압 전류는 교류나 직류나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과도 상태에서 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RF와 교류와 직류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성 임피던스의 룰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반사파 또한 직류나 교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사파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보다는 직류가 편해요. 그래서 먼저 직류에 대해서 직류로 분석을 한 다음 나중에 그 정제파 쪽에 가면은 교류를 통한 이런 입사파와 반사파의 서로 간섭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긴 DC 편리하게 우선 DC 100V를 여기에 전화번호로 사용하고요. 내부 임피던스를 55ohm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로 또한 특성 임피던스 55ohm짜리 선로를 이렇게 했어요. 길이는 300m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파가 여기서부터 입사파가 쭉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300m니까 약 한 1마이크로세크 1마이크로세크 이상 걸리겠죠. 1마이크로세크 정도. 그런데 여기서는 0.4마이크로세크라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넣고 난 다음 0.4마이크로세크 후에 보았더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압이 50V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또 전류는 특성 임피던스 55mm니까 1A겠죠. 1A가 함께 여기까지 흘렀습니다. 물론 여기 흐를 때 여기 이제 요 한 칸이 미소 구간이라면 요 미소 구간이 처음에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상승하고 그죠? 전압이 상승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고 전류는 이게 캐파시터를 충전하고 다음 충전하고 다음 충전하고 다음 충전하고 쭉 다 충전하고 여기서 지금 1A가 이렇게 딱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1A를 또 흘러주고 충전 다 되면 또 여기 1A 흘러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건 계속 1A겠죠. 그죠? 여기는 50V가 공급되고 계속 1A가 쭉 해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 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기까지는 특성 임피던스가 동일하니까 50V 1A가 쭉 여기까지는 계속 흘러가겠죠. 그죠? 여기는 쇼트가 됐잖아요. 그죠? 쇼트가 돼도 아직까지 얘네들은 이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오직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 바뀌는 대로 적응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 여기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 55옴에 따라서 쭉 전압과 전류가 흘러갑니다. 여기 가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다음 쪽에서 알아보죠. 여기서는 종단 부하가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오픈과 쇼트가 된 경우의 전압파와 전류파를 알아봅니다. 이건 오픈됐죠, 그죠? 여기는 쇼트가 됐습니다. 자,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300m고요. 근데 스위치를 넣고 1.6 마이크로세크 후에 관찰했어요.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압파, 전류파가 여기 와서 오픈, 여기는 쇼트인데 일단 여기서 반사되어서 1 마이크로세크에 반사되어서 다시 0.6 마이크로세크만큼 이동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파파가 특성 임피던스가 55mm니까 55옴 특성에 맞게 쭉 흘러가다가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나요? 뭐 특성 임피던스를 해야 되고 부하 임피던스를 해야 되고 여기서 바뀌는 게 갑자기 무한대로 바뀌죠.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바뀌면은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반사파라는 것은 반사파는 입사파에다가 반사계수 감마를 곱한 것이 반사파가 되는데 이 감마의 크기는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1 사이. 0에서부터 1 사이. 물론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위상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고 크기는 0에서부터 1이죠. 0에서부터 1. 그렇다면 반사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사계수를 크기만을 따진다면은 0과 1 사이, 그죠? 위상까지 따진다면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근데 식은 나중에 유도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반사계수 감마는 부하 임피던스에다가 특성 임피던스를 빼고 그것을 뺀 것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부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를 더한 것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 식은 바뀌질 않아요. 부하 임피던스가 크든 작든 이 식이 항상 유효합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은
뒤쪽을 2차 측이라고. 앞쪽을 이게 케이블이 특성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인 케이블이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75옴 케이블이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75옴.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R2라고 한다면은 신호의 방향은 이렇게 입사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할 때 여기 R1, R2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반사가. 그죠? 네. 반사파가 다시 R1을 지나겠죠. 그죠? 반사파는 R2를 지날 수 없죠. 그죠? R1을 지나게 되는데 다시 반사파가 지나게 되는 R1을 뒤쪽에 놓는 겁니다. R1. 네. 그 다음에 2차 측을 R2를 앞에 놓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 계수는 항상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자, 입사파 전압이 50V예요. 그죠? 50V.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보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네요. 그죠? R2가 무한대네요. 그럼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어보죠.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 비해서 R1은 작은 값이니까 무시하면은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네요. 1. 그죠? 이게 무한대니까 1이 되네요. 그럼 반사계수가 적어볼까요? 1이라고 그랬죠. 1. 1이니까 여기 입사파에다가 반사계수를 곱한 게 반사파라고 그랬으니까 입사파에다가 반사계수 1을 곱했더니만 그냥 그대로 50이네요. 그죠? 50. 네. 50V. 입사파 50V, 반사파 50V. 근데 여기 식도 나중에 유도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입사파 전압, 반사파 전압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합쳐질 때. 이렇게 합쳐진 신호를 여기서는 말과 뜻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생긴 모양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해진 것을 정제파라고 합니다. 정제파. 그 정제파 전압이죠. 전압은 입사파 전압 플러스 반사파 전압. 그게 더했다니면 100V가 나왔잖아요. 100V. 전압은 합해지면은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전압이 이렇게 합쳐지면 입사파 반사파 합쳐지면 전압은 올라가요. 근데 여기 전류도 보죠. 전류 정제파는 여긴 전류죠. 전류 정제파는 입사파 전류에다가 반사파 전류를 빼게 돼요. 자, 봅시다. 입사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반사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서로 상쇄되겠죠. 전류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1에다가 반사계수가 1이니까 곱하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1을 빼주니까 0A가 되네요. 그죠? 네. 또 여기 쇼트가 됐을 경우에는 자,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R이 0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는 R이 무한대가 됐는데 여기서는 제로가 됐어요. 제로를 넣어보죠. 이게 부하를 제로, 여기 2차라고 여기 2차를 제로를 해요. 제로. 그럼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반사계수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사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보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0V네. 그죠? 네, 마이너스 50V. 입사파 전압과 반사파 전압을 더했더니만 전압은 두 개를 입사파와 반사파가 마주치면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해야 되는데 반사파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로 플러스와 만나니까 제로가 되죠. 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로가 되네요. 그죠? 이때는 올라가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제로. 또 여기에는 전류가 1A인데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반사 전압파가. 그런데 입사 전압파 마이너스 반사 전압파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가 되겠죠. 네. 여기는 입사파 전류와 반사파 전류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그죠? 더 흘러버려요. 그죠? 여기서 반사되어야 되는데 입사파 전류, 반사파 전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쇼트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흐를 전류가 없고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반사파가 입사파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입사파 전류와 반사파 전류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2A가 되죠. 그죠? 네. 이럴 때는 상승이 되네요. 여기서는 전압이 방향이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 전압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전압 방향도. 방향으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건 몰라됩니다. 여기에 입사파 플러스 반사파, 입사파 마이너스 반사파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회로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는 부하가 이번에는 100ohm이었어요. 아까는 무한대였는데 지금은 100ohm이 됐고 여기는 제로였는데 25ohm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자 특성 임피던스가 50ohm 또 부하 임피던스가 100ohm 그러니까 반사계수를 먼저 구해보죠. 자, 이쪽의 경우에는 반사계수가 100ohm 2차 측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 50ohm 그리고 분모는 100ohm 플러스 50ohm. 자, 이렇게 하면 150분의 50이네. 그죠?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반사계수는 25ohm 특성 임피던스 55ohm 부하 임피던스 25ohm 특성 임피던스 55ohm. 자, 여기는 마이너스 25네. 그죠? 마이너스 25 또 여기는 75 이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그죠? 크기는 같고 그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네. 그죠? 네. 부호가 다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반사계수가 3분의 1이고 그죠? 여기서는 반사계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 입사파 전압이 얼마예요? 50V죠. 50V에다 반사계수를 곱하면은 16.7V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더하면은
정제파 전압은 입사파 전압 플러스 반사파 전압이니까 66.7V로 올라가네요. 그죠? 예, 전류는 1A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0.33A 되죠. 빼줘야 되겠죠. 그죠? 1A 정제파 전류는 입사파 전류 마이너스 반사파 전류. 그래서 0.67A 됐죠. 예. 이게 RF에서 똑같습니다. 반사되는 반사값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서 변화되는 파형들이 교류니까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입사파 50V에다가 반사 계수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곱하면 마이너스 16.7V가 되네요. 두 개를 더 해야죠. 정제파 전압은 입사파 전압 플러스 반사파 전압 더 하니까 33.3V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입사파 전류 곱하기 반사계수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0.33A네요. 이건 빼줘야 되겠어요. 정제파 전류는 입사파 전류파 마이너스 반사파 전류파. 그죠? 빼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33A로 높아졌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반사되는, 자, 반사가 되죠. 그죠? 반사되고 있는 전류값 또는 전압값, 이 반사파의 VR 분의 IR, 요게 16.7, 여기가 0.33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눠보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 돼야 되겠죠. 왜? 이 선로가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니까 이 룰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계산하면 50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66.7V와 또 0.6A는 이 부하 임피던스에 의해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더해지고 마이너스 되게 되었어요. 그걸 조정이 되면서 여기서 소모하는 전력도 있겠죠. 여기 하는 소모하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모하는 전력은 정제파 전압, 그죠? 정제파 전압과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66.7V와 0.67A가 여기에 나타나지만은 여기 나타나는 전압 전류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66.7V 0.67A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값이 되겠죠. 네. 여기 66.7과 0.67을 곱하면은 66.7V 곱하기 0.67A 하면은 약 한 45W가 되네요. 45W. 네. 그러면 여기서 45W가 소모되고 나머지 5W가 반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50V 1A니까 50W의 전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부하에서 45W 정도를 소모하고 나머지 5W 정도가 반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사전압 VR이 마이너스 16.7, 또 IR이 반사전류가 마이너스 0.33.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되죠. 반사파의 특성 임피던스
역시 50옴이 됩니다. 50옴. 반사될 때도 이 50옴 특성 임피던스의 룰을 따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정제파, 전압, 전류는 바로 이 부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에서 소모되는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이 33.3V, 그죠? 반사되어서 반사된 결과로 나타나는 33.3. 또 여기에 반사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류가 1.33A죠, 그죠? 그래서 이 경계점에서 정제파 전압은 바로 그 투과 전압 전류와 같죠. 그러니까 이 부하에서 소모하는 전력 또는 전압, 전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압 33.3V 나누기 1.33 암페어 하면은 이렇게 25옴이 될 겁니다. 25옴 부하.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한 거 33.3V 곱하기 1.33 암페어 하면은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약 45가 되겠죠. 45W. 그러면은 반사되는 전력은 5W가 되겠죠. 여기에 50V 1A에서 50W가 입사되지만은, 그죠? 입사되지만 결국 45W를 소모하고 5W를 반사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사 계수가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죠. 그죠? 반사 계수의 제곱하면은 9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요거는 반사 전력 계수나 마찬가지예요. 그 입사 전력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반사 전력이 돼요. 입사 전력이 얼마나 있어요? 50 곱하기 9분의 1 하면은 이게 반사 전력입니다. 실제로는 한 5.55W가 되네요. 여기서는 5W를 했는데 실제는 55W. 여기는 뭐 44.5W 정도 되겠죠. DC를 통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일 때 부하 임피던스는 100옴 또는 25옴으로 이렇게 다를 때에는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반사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반사 전압과 반사 전류는 어떤가, 그리고 이 경계점에서의 전압 전류는 정제파 전압 전류와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하가 특성 임피던스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부하 임피던스와 정제파 임피던스 지금 살펴봤죠. 부하 임피던스 또 그리고 정제파 임피던스는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하 임피던스와 정제파 임피던스가 같았죠. 그죠? 여기 임피던스나 지금 같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지금은 뭐 이 정도 해두고 나중에 또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가 G0 아닌 GR인 무한정 선로로 대체된다면, 자, 지금 선로가 임피던스가 55옴이에요. 특성 임피던스가 55옴. 그런데 얘가 75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한정 선로예요. 75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반사계수는 75 마이너스 50.
75 플러스 50 이렇게 돼서 25 여기는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0.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입사파가 들어왔고 반사파가 생기겠죠. 0.2만큼. 그리고 나머지 0.8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가 흘러가겠죠. 쭉. 여긴 75ohm이니까 75ohm 특성에 맞게 흘러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100ohm 특성 임피던스가 100ohm인 선로가 쭉 무한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ohm 특성 케이블이 무한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100ohm이든 특성 임피던스 케이블이 105ohm이 이어지든 결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25ohm으로 종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25ohm의 특성 임피던스 케이블로 무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한 몇 번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반사파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러면 고주파일 때는 반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신점에서 선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입사파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전압파와 전류파로 수신점, 원점에 도착한다. 맞죠? 이때 부하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와 다르면 반사계수만큼 반사전압파와 반사전류파를 만들어내는데 반사파의 전압과 전류비도 G제로가 된다. 전에 설명을 드렸죠. 반사파와 입사파는 등속, 방향은 반대이므로 두 파가 합쳐지는 지점과 감해지는 지점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반사계수가 플러스이면 전압은 합쳐지고 전류는 감해진다. 반사계수가 마이너스이면 전압은 감해지고 전류는 합쳐진다. 이 식을 알면은 이 식이 다 말해주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입사파 전압이 진행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입사파 전류도 이렇게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동일할 수밖에 없죠. 특성 임피던스가 G0인데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비가 정해지니까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도 작아지고 마이너스면 전압도 마이너스고 그죠?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죠? 입사파. 자, 다음에 반사파가 또 발생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로드예요. 부하. 여기는 소스, 전압원에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자, 이동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파형을 입사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부하를 만나면 반사 되겠죠. 반사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사파가 이렇게 또 발생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사파와 반사파의 간섭을 알려면은 요 반사파가 시작되는 점이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전압원을 보낼 때 여기 이상이 제로든 얼마든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여기 부딪혔을 때 통과하느냐 반사되느냐 요 반사되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걸 보낼 때는 여기서는 이 거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호파가 반사될 때 반사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조건 0도로 반사되는 것도 아니고 부하에 따라서 반사가 각도가 틀려요. 부하가 특성 임피던스보다 크면은 전압은 0도로 반사되지만은 전류는 마이너스 180도로 이제 반사됩니다. 또 여기 인덕턴스 성분이 있을 때는 뭐 60도로 반사되고, 또 커패시턴스로 있을 때는 마이너스 뭐 60도로 반사되고, 이런 식으로 반사각이 틀려요. 그래서 반사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사파의 위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정제파에서는 반사파의 위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가 0점입니다. 그래서 부하점을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는 당연히 오른쪽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입사파가 진행하고, 또 반사파는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이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반사파 전압과 전류는 반대죠. 위상이 반대라고 그랬죠. 반사될 때 전압은 플러스, 전류는 마이너스. 반사 계수는 동일하더라도. 그래서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압 반사파는 이렇게, 전류 반사파는 이렇게. 자, 그런데 위상을 4분의 람다의 위상이 지난 뒤에 보면은, 자, 전압파는 90도를 진행했겠죠. 전류파도 90도 진행했겠죠. 자, 반사파도 반사 방향으로 90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상태에서 보면은 역시 입사파의 위상은 같지만 반사파의 위상은 반대예요. 그죠? 반대고, 자, 여기서 정제파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위상이, 이것을 전압 정제파, 여기는 전류 정제파로 봅시다. 그러면은 전압 정제파는 90도에서 최대가 되네요. 여기가 90도 지점이 되죠. 90도 지점, 0도, 90도. 90도 지점에서 합해지잖아요. 그죠? 합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최고점이 되고, 여기가 180도, 270도 지점에서 또 최대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최대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또 270도 지점이 최대가 되네요. 그럼 이 파형을 여기에 옮긴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러한 파형이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쭉쭉 변해갖고 또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제파 전압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정제파 전류는 보면은 지금 여기 90도일 때는 두 개가 감소가 되죠. 그죠? 작아지잖아요. 그죠? 가장 작아지는 곳. 90도가. 정제파 전류는 90도에서 가장 작아져요. 그죠? 요만큼. 지금 요 작아진 파형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작아진 파형의 모습. 네. 그죠? 네, 현재 상태에서 4분의 람다가 지난 후에, 즉 90도의 이상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면은 진행파 전압도 또 반사파 전압도 90도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고 또 90도 반사되고. 그래서 다시 입사파의 피크점 그리고 반사파의 피크점이 합해 보면은 요 위치가 되죠. 그러면은 90도, 180도에서 피크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360도 위치에서 피크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정제파의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압이니까 전압 정제파를 보면은 자 180도 위치 여기 180도 위치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최소값. 자 90도가 시간이 90도가 지났어요. 그랬을 때는 피크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크치가 이러한 파형으로 이루어지겠죠. 피크 값이 이 위치에서는 180도의 위치에서는 이 정제파의 피크 값이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최고의 피크가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이거는 뭐 또 아래의 대칭이니까 상하 대칭이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180도에서 최대, 0도에서 최대가 되겠네. 0도. 0도에서도 여기 반사파가 이렇게 된다 이러면 피크 값이 이렇게 되겠죠. 정제파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주로 지금 이제 가장 작을 때 정제파가 가장 작을 때죠. 피크 값이 가장 낮은 정제파 값이 가장 작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90도 이전의 정제파가 피크 값이 여기까지 나타났고 지금 90도 지난 정제파 위치는 여기에 작은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보면은 전류는 지금 90도 여기 180도 위치에 입사파 전류와 반사파 전류가 같이 이렇게 합쳐지네요. 그래서 전류의 파형이 가장 클 때네 이렇게. 그럼 180도에서 가장 크죠. 180도. 여기 180도에서 가장 큽니다. 이렇게. 여기서 파형이 피크 값이 제일 클 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피크 값이 여기까지 자라잖아요. 그죠? 네. 또 여기까지. 네. 근데 위상이 또 여기 바뀌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같이 대칭이 되니까. 또 이렇게 피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제파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포락선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포락선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압의 최대값이 최대값일 때 전류값은 최소값. 그죠? 또 전압값이 최소일 때 전류값은 최대. 이렇게 돼야지 전력은 동일하잖아요. 전력은 반사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소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전압 모양이 바뀌고 전류의 모양이 바뀌어도 매 순간에 전압과 전류의 고분 가초 출력이 동일하겠죠.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정제파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제파에 대한 지금은 개략적으로 보여드렸고 좀 세밀하게 정제파에 대한 연구는 세 번째 주제에서 정제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원에 대한 도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압원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빌어서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RF 회로가 있습니다. 전압원은 2V, EV라 했대고 2V를 했대고요. 그리고 내부 임피던스가 G0. 여기는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G0고요. 부하는 G0로
동일하거나 오픈 아니면 쇼트인 상태입니다. 자, 먼저 위에 보죠. 여기 2V 그리고 내부 임피던스가 G0고 특성 임피던스 여기 흘려주는 전류가 I라고 하고 여기가 V라고 하면은 요 V와 I의 B는 특성 임피던스 G0와 같죠. 그래서 G0 여기도 G0 그러니까 전압 분압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2V가 가해졌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건 V가 나타나는 겁니다. V 그죠?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가 계속 동일하니까 여기 전압과 전류는 일정하게 흘러와서 여기에 부하 임피던스가 G0라면은 모든 전력이 여기에서 소모가 되겠죠. 그러나 만일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면 반사계수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쇼트되어 있다면은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어서 만일 전압과 전류가 흘러와서 G0면 완전히 소모되지만 오픈이나 쇼트일 경우에는 100% 반사되는데 이 반사되는 전압 전류 역시 VR, IR이 특성 임피던스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 반사되면은 여기에 흘러 들어갔던 전압과 흘러 들어갔던 전류가 그대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 전류는 제로고 전압은 2배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특성 임피던스가 G0예요. 여기서 오는 것이 반사되어 오는 것이 G0인데 G0를 쭉 왔는데요. 부하가 G0예요. 그러면은 여기 흡수가 다 되겠죠. 에너지가. 전력이 여기에 반사된 전력이 여기에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반사는 안 일어나죠. 안정이 돼 버리죠. 그럼 여기에 전압이 V였다가 오픈 반사로 2배가 되어 버리면 EV가 돼 버리죠. EV. 그래서 EV가 되어 와서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면 EV인 상태로 그대로 안정이 돼 버리죠. 여기는. 그리고 만일 쇼트가 됐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는 전압이 전압이 올 때는 V로 왔겠죠. 처음에 V로 왔다가 여기 쇼트 되었으니까 전압은 제로가 됩니다. 그 대신 전류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류가 2배 되는데 이 전류가 2배 되는 반사파가 쭉 흘러가서 여기에 반사되는 것도 여기가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압과 전류의 B는 특성 임피던스와 같아. 그런데 와서 여기 부하를 보니까 특성 임피던스 G0예요. 같아요. 그러면 전압 반사든 전류 반사든 즉 오픈 반사든 쇼트 반사든 반사되는 신호가 특성 임피던스와 같이 G0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부하죠. 이게 전압5는 전압5는 임피던스가 제로고요. 그죠? 전압5는 임피던스가 제로입니다. 여기도 제로고요. 제로고. 그래서 여기는 반사된 신호가 여기를 부하로 생각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겁니다. 전력이. 그래서 다시 재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반사될 때 전압이 제로였죠. 그러면 쇼트일 때는 전압이 제로가 유지됩니다. 제로. 쭉 제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압이 EV이고 G0에 흐르는 전류는 EI가 되죠. EI. 그러니까 EI가 흐르는 상태로 안정이 돼 버립니다. 여기는 오픈일 때는 0A에서 안정되고요. 그죠? 0A에서 안정이 돼 버리고 여기서는 2A 안정이 된다. 그 대신 전압은 제로고 여기서는 전압은 EV고 여기서는 위의 회로와는 달리 내부 저항이 없습니다.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반사파에 대해서는 쇼트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쇼트나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100% 반사되고 100% 반사된 신호는 여기 오면 또 여기서 반사됩니다. 그러면 결국 양쪽으로 서로 반사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없이 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 선로에서는 또 선로의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금방 이제 감소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파형해 보면은 어떤 계단파가 올라갔을 때 이러한 진동 끝에 안정이 되는 그런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대개 이러한 미스매칭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매칭이 돼 있으면은 좀 그래도 나은데 이렇게 매칭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진동 끝에 안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압원 표시를 보면 대개 전압원이 있고 전압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피던스를 바깥에 내두어서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가 G0일 때 내부 임피던스도 G0이면은 반사 없이 서로가 여기서도 반사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하가 10kW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내부 임피던스에서도 10kW를 소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전압원은 이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내부 저항에서 10kW가 내부 저항에서 실제로는 내부 저항에서 10kW가 소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실질적인 회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는 이렇죠. 여기에 선로에 필요한 전압이 전압원에도 그대로 똑같은 전압원을 생산하고 다만 여기서 내부 임피던스는 전압원 내부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이 선로를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비를 정해 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원의 내부 임피던스는 전압과 여기 내보낼 수 있는 전류의 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G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특성 임피던스는 여기에 필요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계산할 때는 또 상당히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전압원으로 해서 전압원 따로 주고 내부 임피던스를 주고 해서 선로에 실제로 흐르는 조건과 동일하도록 전압원을 그런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송신기라든가 발전기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생성되는 전압은 동일하죠. 이렇게 전압 동일하고 생산되는 전류도 동일하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혼돈이 있을까봐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포 정수회로 두 번째 반사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분포 정수회로 세 번째 시간 교류 정상 상태의 일반해에 대해서 다음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